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3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3단원과 관련된 동영상 간단하게 몇 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뭔가 또 긴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잘 보시고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잘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분자의 이 모양, 즉 전자쌍 반발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깃국을 먹을 때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소금이 물에 녹죠. 그런데 고기를 찍어 먹기 위해서 소금에 기름을 넣으면 소금이 녹지는 않습니다. 즉,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물, 물에는 녹지만 이 소금은 기름에는 녹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걸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에는 녹지만 기름에는 안 녹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소금을 이루는 이온과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은 이온 사이의 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기름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죠.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고 그러면 소금은 이온 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이고요. 즉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고 물도 역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무극성으로서 전기적 성질이 없죠. 같은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좀 더 잘 섞일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간단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오늘은 분자의 극성, 무극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아세트산과 물이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CH3COOH가 바로 아세트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은 H2O가 물이죠. 그래서 아세트산과 물 둘 다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같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서로가 잘 섞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섞인다. 그래서 식초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에다가 기름을 혹은 기름에 물을 넣어주면 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이 되지요. 이건 바로 분자의 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증류수를 넣은 뷰렛의 꼭지를 돌려 물줄기가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머리카락에 문지른 풍선을 대보았더니, 여기서 증류수, 즉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카락에 문지른 풍선은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웠다시피 전기적인 그런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자, 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쭉 흘러내렸죠. 그런데 풍선을 가까이 대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 말은 물줄기가 풍선 쪽으로 이렇게 끌려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풍선의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른 까닭은 뻔히 다 아는 이야기, 대전시키기 위해서이다. 정기적 성질을 띠게 하기 위한 것이고, 물줄기 방향이 풍선 쪽으로 휘어진 것은 바로 대전된 풍선과 물 분자 사이에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극성을 띠는 분자와 무극성을 띠는 분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극성 분자란 물이나 플루or이나 수소 등과 같이 자, 분자 안에서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예요. 완전히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우쳐 있는 걸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무극성 분자는 뭐냐? 수소나 염소 등과 같이 분자 안의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그러니까 분자 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를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물 분자가 극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앞에 봤죠? 풍선과 같은 걸 이용해서 대전체를 물줄기에 가까이 되면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끌려온다. 자, 플러스 대전체를 대면 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은 HOH인데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대면 누가 가까이 갈까요? 산소가 가까이 가죠. 산소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면 보다시피 보입니까? 수소가 가까이 가죠. 그래서 수소가 가까이 가는, 여기서는 산소가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플러스 대전체든 마이너스 대전체든 물은 무조건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그런 전기장을 가까이 대주면, 즉 대전체를 가까이 대주면 극성 분자들은 이렇게 끌려간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 분자에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있고 부분적인 음전하가 있습니다. 이게 수소 쪽이고 이게 산소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 속에서 이 극성 분자들은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에 따라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죠.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합시다. 이 모양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되죠.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기장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죠? 그때는 얘들의 방향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할 것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전기장이 생기면 모든 것들의 방향이 다 일정해져요. 즉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기장 쪽에는 플러스가 향하고 플러스 전기장 쪽에는 마이너스가 향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극성에 해당되는 분자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온자 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개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자입니다. 이온자. 두 개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이 극성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극성 분자,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수소와 같이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면 무극성 결합이잖아요. 무극성 결합이면 그대로 무극성 분자, 극성 결합이면 그대로 극성 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음소가 센 플루오린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온자 분자의 극성은 극성 결합이냐 무극성 결합이냐에 따라서 바로 해결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므로 무극성 분자, 즉 쌍극적 모멘트가 0이 되겠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하므로 극성 분자가 되겠다. 즉 쌍극적 모멘트가 0이 아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는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지는 게 매우 간결합니다. 근데 이제 다원자 분자가 문제네요. 여러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자의 모양이 일단 다양합니다. 정사면체 구조도 있고요. 평면 삼각형, 선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어떤 원자들이 결합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무극성이 될 수도 있고 극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무극성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직선형을 이루고 있죠. 양쪽에 같은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죠. 삼각평면형을 이루고 있죠. 세 개가 같은 원자로 되어 있죠. 정사면체로 되어 있죠. 네 개가 같은 원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BCl3, CH4, CCl4, BF2 등등의 같은 원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하지만 직선형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A 옆에 B가 있고 B 옆에 C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때는 무극성이 아니에요. 이때는 극성이 되죠. 자, B 위에 A가 있고 A가 있는데 삼각평면인데 C가 있다. 역시 이것도 극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모양이 선형이나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가 되더라도 극성이 될 수도 있고 무극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선형이나 평면형 삼각형이나 사면체 구조이지만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극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탄소의 한쪽은 수소, 한쪽은 질소. 그러면 극성이 되는 거예요. 수소, 산소. 극성이 되는 거예요. 수소. 하지만 여기는 염소. 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전기 음성도의 크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쏠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수소나 탄소보다는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세죠. 산소가 세죠. 염소가 더 세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센 쪽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도 살짝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분자 구조가 H2와 같은 구분형이거나 NH3와 같은 삼각뿔일 때는 결합의 극성이 서로 상쇄되지 않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마치 물리에서 힘의 평형 그런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지 않으므로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된다. 즉 전기 음성도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결정이 되고요. 그게 상쇄가 되면 무극성 분자, 상쇄가 되지 않으면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을 볼까요? 구분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이 서로 상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쪽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삼각 피라미드로 되어 있고요. 바로 질소 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향하는 그런 극성 분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들의 결합의 극성과 분자 극성을 확인을 해보자. Cl2면 Cl과 Cl이니까
무극성이겠네요. HCl은 H와 Cl이면 Cl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극성이 되겠고요. H2S도 S를 중심으로 굽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러므로 S 쪽으로 향해서 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Cl2는 무극성 결합의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HCl은 극성 결합의 극성 분자, 그 다음에 H2S는 역시 극성 결합의 극성 분자. 그래서 그 극성 결합과 무극성 결합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함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황화탄소 분자는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해보라. 결합의 극성과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CS2예요. CS2면 C 옆에 S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습니다. 뭐하고 비슷하나요? 그렇죠. CO2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CS2는 CO2하고 똑같은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선형 구조가 되면서 결합 극성이 상쇄되므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 분자가 될 것이다. 자,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들의 이 녹는 점, 끓는 점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이 성질. 근데 알다시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아무런 그런 정기적인 성질이 인력이 없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그런 성질이 있는, 즉 극성 쪽이 아무래도 무극성 분자보다는 더 그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즉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외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특성에 대한 차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성 분자의 크기에 따라 분자 간 힘의 크기가 다르며 분자 간 힘의 크기는 결국 녹는 점과 끓는 점에 영향을 줍니다. 즉 분자 간의 힘이 세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분자의 극성이 0인 게 무극성 분자고요, 0이 아닌 게 극성 분자입니다. 0이 아닌 경우에도 그 크기가 다르겠죠. 극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분자 전체적인 힘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분자 극성이 클수록 분자 간 힘이 강하므로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대체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봅시다. 극성을 띠고 있는 염화수소, 황화수소, 무극성을 띠고 있는 플루오린과 산소를 봅시다. 얘들의 분자량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36.5, 34.1, 38.0, 32.0 돼 있는데, 자, 녹는 점 놓고 보면 염화수소, 황화수소, 이 극성 물질들은 좀 무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극성보다는 극성 쪽이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차이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같은 극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극성에서는 역시나 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또 서로가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자량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태에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대략적으로 이런 차이를 갖는다는 거.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어쩐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자의 극성과 융해열, 기화열, 비열 등의 차이입니다. 융해열이 뭡니까? 융해라고 하는 건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죠.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끓는 겁니다. 어찌됐든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것도 결합을 끊어주는 거고요.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것도 결합을 끊어주는 겁니다. 결합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결합력이 세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므로 극성 물질이 융해열이나 기화열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열은 뭡니까? 비열은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죠. 칼로리나 줄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건 이 입자들이 서로 끊어져 가지고 서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그 충격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열을 높이는 것도, 비열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분자 간의 인력이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열도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비열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물질의 극성에 따른 용해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 실린더에 같은 부피의 물과 그다음에 이제 N헥세인은 노멀 헥세인입니다. 헥세인을 넣었다는 이야기죠. 더 크게 말하면 물은 극성이고요. 헥세인은 기름입니다. 무극성이에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넣어서 액체층을 만든 다음에 아이오딘과 황산구리를 넣고 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은 극성이죠. 헥세인은 무극성이죠. 서로 섞이지 않고 이렇게 층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뭘 넣었다고요? 바로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봤던 부분을 보면 아이오딘을 넣었어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면 I2가 아이오딘이고요. 이건 무극성입니다. 황산구리는 CuSO4가 황산구리인데 이건 이온성이니까 극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극성을 띠고 있는 헥세인에는 뭐가 녹아 들어갔을까요? 아이오딘. 극성을 띠고 있는 물에는 바로 CuSO4, 황산구리가 녹아 들어갔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무극성끼리는 서로 섞이고요. 같은 극성끼리도 서로 섞입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서로 섞이는 거죠. 즉 실린더에서 각 액체층의 색깔이 다른 까닭은 녹은 물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에는 황산구리, 그다음에 노멀 헥세인, 기름에는 아이오딘, 극성에는 극성, 무극성에는 무극성이 녹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헥세인과 아이오딘과 황산구리를 극성과 무극성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물과 황산구리는 극성, 헥세인과 아이오딘은 무극성,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물질의 극성과 용해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극성은 극성, 무극성은 무극성. 그래서 무극성에 해당되는 물질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고요. 극성에 해당되는 물질은 극성끼리 잘 섞이는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성은 물질의 극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기름은 잘 섞이지 않고 극성과 극성끼리, 무극성과 무극성끼리 서로 잘 섞이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보다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매운 걸 빨리 없애줍니다. 즉, 이 매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물에 잘 녹을 것이냐, 우유에 잘 녹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매운 성분이 보통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인데, 그 캡사이신 성분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우유에 더 잘 녹은
그래서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캡사이신이 쌍극적 모멘트가 작아서 즉 극성보다는 무극성에 가까워서 우유에 잘 녹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섞이지 않는 무색 투명한 액체 X가 있습니다. 바로 이 X가 물과 층을 이루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액체 X와 물이 층을 이루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X는 물과 섞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X 중에서 어떤 층이 물층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X하고 물하고 층을 이룬 상태에서 앞에서 실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황산구리하고 뭘 넣었죠? CuSO4하고 아이오딘을 넣었어요. 얘는 극성에 녹고 얘는 무극성에 녹습니다. 그러므로 무극성에 녹는 쪽이 X, 그다음에 극성인 황산구리에 녹는 쪽이 바로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그래서 황산구리하고 아이오딘을 넣어가지고 아이오딘이 녹은 쪽이 X쪽, 아니면은 뭐 황산구리가 녹은 쪽이 물쪽, 아이오딘이 녹지 않는 쪽이 물쪽, 이런 식으로 이제 극성과 무극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로 구분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BF2 직선형이죠. BCl3 삼각평면이죠.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은 무극성에 해당이 됩니다. CH2O H 두 개를 갖고 있는 O가 있잖아요. 삼각평면형이지만 이게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는 극성에 해당이 되고요. pH3는 NH3와 똑같은, OF2는 물과 똑같은, ICL은 이온자 분자인데 서로 다른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극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을 이렇게 분자 구조와 그다음에 전기 음성도의 크기, 차이 등을 통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생활 속에서 물질의 극성에 따른 용해성과 관련된 예를 찾아봐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극성에 따른 용해성과 관련된 예를, 뭐 아까 우리가 매운 거 먹었을 때 우유 먹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간단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기면 그냥 물빨래를 할 수도 있지만 기름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거죠. 드라이 클리닝은 기름 성분을 녹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기름으로 빠는 겁니다.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기름으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빨래를 하면 기름과 기름끼리는 서로가 녹기 때문에 기름 성분을 뽑아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름 같은데 잘 녹는 동물성 섬유 같은 것들은 도리어 같은 기름이기 때문에 섬유가 손상을 하겠죠.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분자들의 그런 성질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분자 모양을 먼저 알아야,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한 분자 모양을 알아야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판단하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그런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특성 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 3단원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몇 가지 영상 우리가 보고요. 그 영상 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봐요.
you